전한길 제일 재밌지. 예. 전한길 씨 얘기입니다. 예. 전한길 씨가 이제 워싱턴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본인을 품은 우리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본인이 큰 공이 있다라고 보통 삼자가 얘기해 주는데, 근데 본인이 직접 본인 입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장동혁 체제의 본인 지분을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낸 건데, 요거 전한길 씨의 이 심리 상태,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는 전한길 씨가 이제 이 이름처럼 한 길만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전한길 씨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거 의도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전한길 씨는 앞으로 어떤 자리를 취할 건지. 장최고 전한길 씨랑 잘 알지 않아요? 네, 저 잘 알죠. 비공식 자리에서 만났습니까? 행사를 간 적도 있고, 네. 뭐 밥을 먹은 적은 없는데 차는 뭐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만나보지 한잔하고 못해서 그런 거 도대체 있죠. 심리가 원하는 바가 어떤 뭡니까?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몇 번 차 마시고 이야기했다고 파악할 수는 그러니까 몇 번 없고. 차 마시고 얘기한 상태로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순수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순수한 순수하다. 분이다. 이런 것도 막 진짜 막 정치 공학을 계산하고 막 이렇게 막 음흉하고 하면은 나오는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순진하다. 그럼 진심이구나. 네, 근데 동시에 어떤 당직도 맡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을 했잖아요. 그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고맙다라고 또 화답을 했고, 네. 그러니까 뭐 지명직 최고니 당직이니 이런 건 이제 다 의미 없는 이야기고, 네. 그리고 원래 현실 정치랑 또 장외 스피커들이랑 역할이 또 조금 달라요. 그게 중복될 때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김어준으로 오랜 기간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의 대세가 바뀌어도 기능하는 건 현실 정치에 직접 개입을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선을 딱 지키잖아요. 다 부르고 막 전당대회에 개입은 하지만 자기가 직접 플레이어로는 안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한길 선생님,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쨌든 장동혁 당선에 큰 공과 지분이 있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거기에서 본인이 뭔가 나 당직을 하겠다, 당직이 달라가 아니라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딱 선을 딱 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장외 스피커로서 보수당 당원들이나 전통 지지층한테는 소구력 있는 메신저로 계속 기능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장희찬 최고가 뭐 약간의 이제 진영으로서의 바이어스는 있지만은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전한길은 국힘의 김어준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 전한길을 이제 어떤 정치적 올바름을 떠나서 높이 평가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번 전당대회 시작하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보수 우파의 주인이 전한길인지 한동훈인지를 결정하는 전당대회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난장판이 됐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만든 게 전한길이 본인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하면서 그렇게 판을 끌어왔거든요. 이거는 뭐 지지하는 거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스마트하다 그 생각은 들었는데, 자, 국힘의 김어준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김어준이 예를 들어서 나를 품는 자는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됐거나 집으로 얘기 안 해. 그렇지. 근데 얘는 전한길이는 지금 지입으로 하고 있잖아. 네. 예, 급이 떨어지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네. 나는 김어준 급이 안 된다라는 거는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일종의 나르시시즘의 과대망상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게 봐야지. 김어준이 언제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알아서 와가지고 다 절절 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급이 안 돼 지금. 근데 그 급이 되고 싶은 욕망이 지금 보인다 내가 보기에는. 그 급이 돼서 자기가 얻는 게 뭐예요? 아니 뭐 김어준은 그럼 얻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는 거지. 현실 정치에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참여하지 않더라도 네.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스피커로서 영향을 계속 롱런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니까 네. 그 욕망이 보이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제 그 강성 지지층의 정당에 소구하는 게 이쪽에 김어준이고 이쪽에 전한길이야. 맞아. 그리고 이쪽 반대 진영에서 보기에는 극혐해. 그것도 맞아. 근데 중도에서 보기에는 그러면은 어디가 좀 더 멀쩡해 보이냐 상대적으로. 전한길은 지금 윤호개인 얘기하고 있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전한길 때문에 이 국힘은 망할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김어준도 예전에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했지만 머리가 좋은 거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절해요. 그리고 빨리 다른 걸로 넘어가. 근데 여기는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전환길이가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거예요. 이긴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전환길이나 김어준이나 그놈이 그놈 같다. 아, 그놈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데칼코만이라는 미술 배우잖아요. 같이 나오죠. 예, 종이 네. 반 접어가지고 이쪽 나비 반쪽 그리면 겹쳤다가 뽑으니까 나비 그림이 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데칼코마니가 아니라 전환길 김어준으로 그 이렇게 이름을 왼쪽은 바꿔야겠네요. 김어준이고 오른쪽 그러니까 물감을 붙여서 펴보니까 왼쪽은 김어준이고 오른쪽은 전환길이에요. 아 좌우중 그러니까 우한길. 중도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음. 진보 진영 파이에서 얼마나 더 많은 극렬 지지층을 받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네네. 전환길 강사는 지금 계속해서 매일에 뭐 하루에 한두 개씩 계속 유튜브 채널에서 게시물을 올리거든요. 네. 콘텐츠를 올리거든요. 유튜버로서 확실히 좀 자리 잡고 싶어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는 아니더라도 3년 뒤에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도 좀 보이기도 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지. 경산이 고향이기도 하고 지금 경산의 지역구 의원이 아마 조지현 행정관인가 그럴 겁니다. 조지현 행정관이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게 큰 존재감을 보이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뭐 같은 뭐 친윤 그룹에 있었던 분류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뭐 친윤 그룹으로 따진다면 더 전환길 강사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3년 뒤에 경산의 국회의원은 나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부터 빌드업을 쌓는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경산에서 가장 고액 기부자로 등록이 된 분이기도 해요. 전환길 강사가. 경산에서 지역구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저기. 네. 물론 뭐 유튜버로서 강사로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결국 지금 사실 정치권에 반쯤 발을 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정치인 전환길로서 이렇게 좀 전향할 수 있는 빌드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치를 하기 위한 유튜버로서의 그 구독자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 유튜버도 하고 네. 유튜버 잘 하다가 네. 공천 기회 오면은 네. 마침 또 뭐 한동훈이나 전환길이나 선택하라고 했을 때 네. 난 전환길하게 100번 1000번 뭐 공천 준다라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랬죠. 네. 장동혁 대표도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저 같아도 네. 그럼 나 정치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전환길 강사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뭐 그러면 하나 전망을 해보면 전망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전환길 선생님이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네. 뒤에서 스피커 역할 하는 게 훨씬 더 파워도 세고 네. 본인도 그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정치는 안 하시겠다고 공언했으니까 음. 또 이런 분들 스타일이 자기가 공언한 거를 잘 안 뒤집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고 하는 분들은 그래서 뭐 경산에 출마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경산에 만약 출마하면 뭐 밀어주고 말 거 할 거 없이 그냥 경선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가도 전환길 못 이겨요. 그렇지. 당원과 지지자들 또 경산이라는 지역구 특성은 좀 전통 보수층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네네. 경북이니까 그래서 그건 뭐 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경선하면 이기죠. 뭐 경선에서 당원과 주민들이 선택하면 그건 또 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다. 예. 그리고 장외에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수십 명에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그래서 방향으로 가지 보면 않나요? 한마디만 네, 얘기할게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요. 네네. 전환계 공천 주기를 오매불만 기다릴 거예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땡큐죠. 그러니까 예전에 네. 낙곰수의 김용민 지금 목사가 된 김용민이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그 전에 했었던 발언들이 이제 하나까지씩 다 조명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라이스 국무장관을 뭐 강간을 해야 되네 뭐 이런 얘기까지 맞죠. 막 다 나왔잖아요. 전환길이 더 많을까 김용민이 더 많을까 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선거판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은 장해찬도 약간 그런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 그런 수준에 비교할 건 아니 아니었어요. 뭐 어쨌든 그 정도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소환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미 공천을 줬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완전 땡큐예요. 그러니까 전환길이 진짜로 머리가 있으면은 장해찬이 얘기한 대로 스피커로 남는 게 본인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겸양을 떠는 척하면서 결국은 현실 정치에 들어오려고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아니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일이 있었구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어준 방송에 오늘 출연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근데 현역 국회의원은요 대통령 비서실장 만나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어. 잘 안 만나줘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그 비서실장 힘이 국회의원 한다스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의원직 내려놓고 간 거잖아요. 네. 뭐 그 뒤에 더 큰 꿈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김어준은 비서실장 불러가지고 방송하잖아요. 김어준 행사하면 총리가 오잖아요. 막 전직 대통령이 와서 호호 이제 형이라고 한번 불러봐요. 막 이러고 앉아 맞아, 있고. 맞아. 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뀌어서 뉴미디어 시대의 어떤 스피커나 영향력 있는 방송인들의 파워가 국회의원들을 초월한 지가 또 좀 됐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굳이 국회의원 그 한 자리 옛날에 했던 말을 뒤집으면서 그걸 하려고 할까? 저는 그럴 이유가 현실적으로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영남과 호남에 보면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뭐 이 사람 재선이야 삼선이야 하는 국회의원들 진짜 많아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할 거 없이.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현실 정치에서의 영향력은 저 김준일 평론가처럼 방송 진짜 맨날 많이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네. 사실은 정치권이나 정치 소비층에게 소구하는 영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좀 앞서가는 논의긴 한데 굳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 스피커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실리적으로 따져도. 아니 그렇다고 해서 사실 김어준 씨가 막 민주당 전당대회장에 직접 들어와가지고 당대표 후보를 그거는 만나거나 스타일은 좀 다르긴 한데.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전환길 강사는 당사에 들어가가지고 김문수냐 장동혁이냐 막, 막 무슨 뭐 밸런스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언감생심 감히 대통령까지 꿈꾸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유구의 역사에 아니 전환길 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분의 심리를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자고요. 약간 김어준 가로 가는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좀 들어봐줘. 논거가 있대잖아.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사실 역사를 가르쳤던 사람이고, 맞아요. 네, 수많은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현대사를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릇된 본인은 신념이라고 하지만 네. 그릇된 인식으로 좀 가득 차 있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의 어떤 신념이라는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네. 대통령으로서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충분한 거죠.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환길의 행보는 국회의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단지 유튜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갈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실제로 작년 대선에 재밌는 여론조사가 하나 돌았는데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도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경쟁률 조사에서 네. 전환길과 한동훈이 거의 동률의 수치가 나왔어요. 진짜로. 네, 17점 몇 %였나? 네, 이런 것도 잘 기억하거든. 네. 그때 제가 장최고랑 한참 전에 전환길 강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등판한다 만다 할 때 그때는 보편적인 국민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랑 장최고 얘기 나눴을 때도 야 이거 전환길 강사 오면 난리 날 거다 이거 여야 다 잡아먹을 거다 이랬었어요. 근데 들어와서 하는 걸 보니까 막 부정선거 얘기하고 이래버리면서 그게 좀 한쪽으로 경도돼 버린 거거든요. 그때 당시의 평판이랑 지금의 평판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래도 한동훈은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은 정확하게 정광훈의 자리를 지금 대체한 거예요. 지금 포지셔닝이 자체가 정광훈이 지금 여러 이유로 수사도 맡고 그러면서 그런데 크게 바깥에서 내부에서 보기에는 뭐가 다르고 뭐 여의도파와 뭐 광화문파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광훈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라고 얘기하죠. 맞지. 네,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네. 야 과연 전환길 씨는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요것만 물어보고 갈게요. 전환길이 이제 본인을 품은 자가 국회의원과 시장, 심지어 뭐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음 대구시장은 이준숙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명을 했습니다. 이제 전환길 씨가 이제 지명까지 했어요. 과연 이 대구시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다음 대구시장이 될지 요거 굉장히 궁금한데. 근데 이거는요 옛날부터 나오던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이준숙 위원장이 옛날에 도전을 했었어요. 경선이나 이런 거에 그 대구 지역 국회의원 도전도 꾸준히 했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방통위원장하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맞서 싸우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면서 보수에서는 한때 뭐 당대표감이다, 뭐 대선 주자감이다 이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환길 선생님의 이 거론이 아니더라도 네. 지금 대구에 여러 현역 의원들이 있고 대구시장 노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경선하면 결국 당원 50, 민심 50인데 그 민심도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 위주로 응답이잖아요. 그렇지. 이진숙 이길 현역 의원이 별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소위 말하는 3대 특검의 수사에서도 어쨌든 비껴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검발 사법 리스크에서도 되게 자유로운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제 대구의 굵직한 현역 의원들은 거기에 그러니까 저는 최종적으로는 다 무죄가 나온다고 보지만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피의자다 하는 분들이 또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의 임기가 내년 8월이라 그 임기를 민주당이 지켜주면은 지선 못 나오는 건데 네. 지금 정부조직법 바꿔서 방통위원회를 방송미디어위원회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이진숙 정리한다는 거잖아요. 여당 안이. 올해 안에 정리해주면 나 민주당한테 밀려나서 잘렸다라는 이제 피해자 서사까지 있기 때문에 네. 대구시장이든 아니면 대구 경북 지역의 보궐이든 나오면 네. 그러니까 누가 전략 공천 안 하고 누가 안 밀어줘도 경선에서 이길 카드다. 네. 그냥 지금 보수층의 정서로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시장 이진숙 의원이 진짜 될 것인가?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전에보다는 가능성 많이 올라갔고요. 이게 질문이 뭐냐면은 이진숙이냐 전환길이냐를 했을 때 이진숙 선배님은 내 경북대학교 선배님이니까 제가 양보해야죠. 이진숙 위원한테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양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학교 선배라 뭐 경북대 그런 얘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구시장에 나올 뭐 10명의 후보들을 다 놓고 네. 그 중에서 이진숙을 픽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전환길의 영향력이 세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진숙의 또 어쨌든 지금 존재감이 약간 있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대구시장의 후보로 뽑힐 가능성도 만만치 않겠다. 다만 근데 민주당에서 대구가 원래 열세 지역이긴 한데 뭐 네. 김부겸 전 총리나 이런 사람 공천하면은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강성 극우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긴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환길 강사가 진짜 이진숙 위원장을 대구시장으로 만들려면 네. 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본인이 지원하지 않는 게 이진숙 위원장을 대구시장으로 만드는 길이다. 전환길 묻으면 대구에서도 아마 여론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물론 뭐 강성 지지층들은 좋아하겠지만 강성 지지층한테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보편적인 국민들의 넓은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길 강사가 지금 진짜 이진숙 위원장을 대구시장 만들려면 자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별개로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아까 장재찬 최고도 얘기했지만 그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도 혼자 본회의장에서 남아가지고 새벽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도 그렇고 보수 내에서 강성도 아니고 되게 강단 있게 싸운다라는 평가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년 8월까지 임기지만 이진숙 위원장 지금 보수에서 인물론 좀 있는데 뭐 인물이 많이 없는데 정치인으로 좀 등용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명히 이런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지금 이 이진숙 위원장한테 판을 깔아주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이진숙 위원장이 잘 판단해가지고 정치인으로 갈지 아니면 어떤 다른 선택을 할지도 지켜봐야 될 일이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환길 씨의 영향력이 조금 더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장해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전환길 씨의 뭐 픽을 받았어. 우리 장 의원 이번에 다음에 내가 뭐 대구시장 뭐 밀어줄게. 이런 뭐 제안을 받았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를 그러니까 정치적 노선이나 신념이 아주 다른 사람이 아니면 누가 저를 지원해주고 좋게 해준다는데 그걸 마다할 정치인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네. 이 사람이 해줘도 좋은 거고 저 사람이 해줘도 좋은 거고. 네. 근데 이제 저랑 너무 생각이 다르다. 네. 뭐 뜬금없이 친한 게에서 너를 지원해줄게. 그러면 그거 됐어요. 갈 길 가세요 하는 거고. 저는 그리고 제가 최고위원 할 때부터 소위 말하는 그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하는 분들이랑은 좀 안 좋았거든요. 제가 계속 그분들 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공개 메시지 내고 그 문제로 우리가 김재현 최고위원을 징계한 적이 있어요. 저희 김기현 지도부 때. 그 공개 발언 총대를 제가 메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는 자유통일당 그 당원이지 국민의힘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내서 그런 선은 제가 알아서 긋습니다만 누가 됐든 저를 지원해주고 지지해준다고 하면 그건 되게 환영할 일인 거죠. 고마운 일이고. 마다할 정치인이 그중에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누가 나 도와준다는데 아닙니다. 도와주지 마십시오 하는 정치인은 없죠. 그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막 같이 사진 찍고 뭐 하느냐 그 선의 차이가 있는 분인데 그거는 정무적 감각으로 본인이 이제 잘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전환길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김건희 특검이 공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그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했는데 조사 한 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만큼 범죄 소명에 자신이 있다라는 건 것 같은데 요거 이 김건희 특검이 공성동 의원을 소환 조사를 한 거 그리고 구속영장을 바로 발부한 거 청구한 거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저부터요? 예. 권성동은 끝났다. 벌써? 예, 왜 끝났다. 너무 당당하잖아요, 공성동 의원은. 뭐 항상 당당했고요. 네. 모든 범죄 피의자들은 다 당당합니다. 네. 이제 그 결과는 다 달랐는데 네.
지금 이 통일교 수사가 너무 많은 증거와 이 증언들로 지금 진척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뭐 다들 여기 정치 고관여치니까 아시겠지만은 네. 결정적인 게 지금 이틀 전에 JTBC가 보도를 한 건데 네. 사진이 나왔다는 돈다발 사진이.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성동이 받고 있는 게 2023년 1월달에 네. 큰 거 한 장 서포트 해가지고 메모. 윤영호를 만나가지고 1월 5일날 1억 원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천정궁 가평에 있는 천정궁 하얀색 궁전 거기 가서 한학자 총재한테 절하고 나서 쇼핑백 한 번씩 2개를 받아왔다. 대략 그게 한 10억 정도 돼요. 5억 원씩 해서 와. 요거까지 이제인데 이 첫 번째 거는요. 그 재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통일교 돈이잖아요. 네. 통일교 돈인데 통일교 재정국장이 이 윤영호가 나 이거 로비 자금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그 현금을 꺼냈을 거 아니야. 사진을 찍어놨어. 그 사진이 나왔어요. 지금 특검이 확보를 했어요. 야, 진짜? 그러니까 윤영호의 증언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오. 뇌물죄라는 거는 증언의 일관성과 그 정황 증거로만으로도 처벌이 돼요. 네. 예를 들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이 사람이 유동규가 돈 줬다고 해가지고 본인은 부인했지만 어쨌든 뭐 억울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인정이 됐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진이 나왔다? 어. 이게 나왔다? 이거는 끝났어. 이거는 정치생명 제가 보기에 끝났다. 그동안 잘 피해 다녔는데 네. 저는 뭐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는 이게 개인이 지금 1억 원 받은 것만 있는데 그 뒤에 방금 얘기했던 2월 달과 3월 달에 쇼핑백 하나씩 받은 거 이거는 대선 자금 성격이 매우 강해요. 네. 2월 달 거는 대선 캠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3월 달 거는 대선 당선 축하금이에요. 이거는. 네. 그럼 이거 누구한테 갔냐? 권성동은 10억을 다 먹었어? 이거 당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뒤에 거 그 5억 원은 윤핵관들끼리 나눠 갖거나 윤석열 김건희한테 갔을 수도 있어요. 일부가. 그럴 수 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됐지? 이거 선거 보조금 이거 다 환수될 가능성도 있고 이게 당이 최소한 거기는 아직 모르는데 네. 권성동은 끝났다. 네. 제가 보기엔. 네. 장희철 의원님, 예, 권성동 의원은 끝났대요. 근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예. 과거 강원랜드 사건 때도 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불체포 특권 나는 필요 없다 하고 가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 받고 영장은 기각됐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로 정리된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뇌물 사건이라는 게 일방의 진술 그리고 뭐 사진이 나온 것까지는 뭐 팩트라고 인정을 하지만 네. 이게 건네주는 과정에서의 어떤 현장의 사진이나 녹취나 뭐 이런 것들까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그 성완종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리스트가 나오고 뭐 비타 500박스에 뭐 돈 다 넣으면 그땐 3천만 원이었던가 했는데 이완구 전 총리가 그걸로 고생하고 막 정치 생명 끝났다 했는데 나중에는 다 무죄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뭐 지병이 생기셔서 돌아가시고 막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죠. 인정합니다. 우리 당이고 저랑 가까운 분이니까. 근데 뭔가 화가 날 만큼의 이 스모킹 건이냐. 왜냐하면 자기가 사진 찍고 줘야지 해놓고 자기가 먹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배달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다. 그리고 구속이 된다 한들 그게 끝은 아니고 이게 범죄 요건이 성립되려면 정확히 명확하게 받았다는 일시와 건넸다는 증거 그리고 그 받은 게 결국에는 어디에 사용됐는가에 대한 용처까지도 이제 증거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정치인 권성동은 돈 받으려고 큰절하고 그런 성격의 사람은 아니라서 저는 네. 아직까지는 결백을 믿어주고 싶습니다. 이게 그 권성동 의원이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당당하다라는 얘기 아닐까 예, 싶어요. 그건 선언적 메시지고요. 네. 네, 선언적 아니 메시지. 민주당이 통과시킬 텐데 뭐 그게 무슨 본인이 의미가 있어.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가 되는 그 그런 게 거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나는 포기할게. 나는 이거 안 쓸 거야. 이거 나 이 권한 내려놓을게. 그러면 이 불체포 특권이 이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 투표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제 해야 옛날 같으면 동료 의원들이 막 뭐 여론전도 펼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아싸라게 찬성해라. 나 갔다 올게. 이거죠. 근데 권성동 의원이 뭐 물론 장 최고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통일교와 맨 처음에 이 수사가 시작될 때 아예 연관도 없었다고 했어요. 윤영호 세계본부장 알지도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드러난 게 뭐냐면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 전화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 번호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 번호였고 전화 잘못 걸었네요. 그 택배 기사님이 그걸 녹음해가지고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었던 주장과 나온 증거가 너무 다 안 맞아요. 그리고 이미 통일교 내부에서는
권성동 대표한테 다섯 차례 한학자 대표한테 무슨 뭐 권한에 대해서 특별 보고를 했다라고 이미 증거가 나왔습니다. 메모에서도 1억 큰 뭐 이런 메모까지 나오고. 그리고 통일교에서 원하는 바가 명확했거든요. YTN 인수라든지 ODA 인수라든지 그때 당시에 정말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이 사람들이 로비를 하고 싶었다는 정황이 지금 계속해서 증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규 건도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핵심적인 증거나 사진은 없었지만 유동규 본부장관 정민영 팀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줬다라고 앞뒤 정황이 맞게 증언이 됐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에서 어떻게 줬다라는 것이 앞뒤가 맞아 떨어지면 아마 특검에서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도대체 통일교는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또 돈을 많이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불체포 특권도 이 포기한다고 해서 상속 포기처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하나 배웁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참 재밌죠. 예. 자,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2인자와 차명폰을 통해서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서 특검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는 건데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은 법원이 발부를 합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동어반복인데 지금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뭐 전에 다른 얘기를 했겠지만은 이게 부작위에 그러니까 방조 혐의가 메인이어서 그거 말도 뭐 공용문서 뭐 조작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네. 방조 혐의는 원래 해야 되는 거를 안 한 거니까 발목아지라도 잡고서 바지가랑이라도 잡고서 윤석열 대통령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법원이 이제 그렇게 본 것 같고 한덕수가 열심히 조사를 받았어요. 다 나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나온 거고 권성동은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차명폰으로 자기 보좌관 폰으로 계속 지금 윤영호 좀 통화 좀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맞추려고 계속 시도를 한 게.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구속이죠. 이거는 영장 나온다. 그냥 그러니까 발부된다. 예. 알겠습니다.